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저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김형석입니다. 제가 이 긴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제 스스로의 삶을 반추해보며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시기가 바로 50이라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내나 하는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집에서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끊긴 채 겉도는 느낌, 그리고 부모님의 노안을 지켜보며 느끼는 무력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당신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당신이 지금 지독한 번아웃, 즉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느끼고 있다면 저는 오늘 당신에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조금은 역설적인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진맥진한 상태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도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외침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50세를 인생의 정오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시기이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정오가 지났다는 것은 이제 곧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의 오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 시절의 속도로 남들과 비교하며 앞만 보고 달린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찼던 시기는 의외로 60세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 그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의 50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과 점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 살려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훈장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장에 취해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해서는 안 됩니다. 50세 이후에도 젊은 시절처럼 타인의 인정에 목매고 돈의 액수에 일희일비하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는다면 당신의 남은 반평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시절에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가? 혹시 자식의 성적에, 배우자의 기분에, 혹은 직장 상사의 평가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다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근원적인 에너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마음의 병을 얻고 맙니다. 첫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요. 둘째는 내면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지적 에너지이며, 셋째는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육체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번아웃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우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길어올린 지혜의 샘물을 당신의 빈잔에 조금씩 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막막한 어둠을 지나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평온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오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넘어온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돈이나 명예보다도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들이 때로는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거대한 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위로는 노쇠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그분들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아래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낀 세대가 되어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책임감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에너지를 퍼주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에너지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간관계에도 정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자산이라 생각하여 싫은 사람과도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도 그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정원에서 잡초를 찾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당신을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인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공자께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못한 사람이란 지위나 재산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덕도이 없고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많은 50대 부모들이 자녀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 항로가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쏟는 과도한 집착은 자녀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노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녀를 사랑하되 방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오해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평온함이 타인의 평가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의 에너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소외된 상태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휴대전화를 끄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해 보십시오. 남들이 원하는 나가 아닌 진짜 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관계를 단순화하면 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응축됩니다. 불필요한 모임, 체면치레를 위한 경조사, 영혼 없는 대화들을 과감히 줄여나가십시오. 대신
그 남은 에너지를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넓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깊이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세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입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무거운 웨이트를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잃어버렸던 생동감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후를 살아가며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 혹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라는 포기입니다. 제가 105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보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의 노화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의 고착이며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지혜의 유입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50대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채울 시간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대화의 주제는 건강 걱정, 자식 자랑, 아니면 정치 이야기나 돈 이야기로 한정되곤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영혼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강연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던 시기는 예순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50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토양을 갖춘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지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50대의 배움은 지혜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번아웃을 느끼신다면 당신의 지적 에너지가 바닥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생각만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 화면이나 스마트폰 속에 자극적인 영상들의 소중한 집중력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은 잠시의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진정한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공부입니다. 철학책 한 권을 깊이 읽으며 성현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빌려오십시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끊임없는 독서와 사유의 힘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깨달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을 때 뇌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것이 몸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표정을 밝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배움을 멈춘 노인은 짐이 되지만 지혜로운 노인은 등불이 됩니다. 또한 50세 이후에는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봅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식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함이야말로 지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외국어를 배워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으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강의를 찾아 들어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호기심이 당신의 번아웃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지혜라는 에너지는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깨어있는 한 당신의 인생에는 결코 노을이 지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지혜의 숲을 가꾸어 그늘이 필요한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선배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신의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충직한 동반자를 어떻게 대접해왔습니까?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들이붓고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제가 100세를 넘겨 살다 보니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원대한 꿈이 있다 한들 그것을 담는 그릇인 몸이 깨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50세 이후에 겪는 번아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육체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울부짖는 마지막 호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원금을 헐었어도 금방 채워지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며칠 쉬면 회복되었고 무리한 운동도 거뜬히 견뎌냈지요. 하지만 50세는 그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몸을 착취하는 삶에서 몸을 봉양하는 삶으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절제를 점검하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50대 남성과 여성들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음주와 과식 그리고 부족한 수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병을 만듭니다. 저는 평생 과식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50세가 넘어서 남들과 경쟁하듯 과격하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걷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느끼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내 몸의 관절과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무리한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몸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유연한 몸에 유연한 사고가 깃듭니다. 또한 노동과 휴식의 균형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50대가 되면 은퇴를 꿈꾸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한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는 적절한 긴장과 활동 속에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노동이 예전처럼 나를 갉아먹는
고된 노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 남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과 같은 선한 노동은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고생한 당신의 발과 어깨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고맙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몸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병이 깊어집니다. 신체와 정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과 피로감은 어쩌면 몸이 당신에게 주는 휴가권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나를 좀 돌봐달라는 애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결국 당신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소박하게 바꾸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매일 조금씩 걷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세 번째 에너지인 육체 에너지는 다시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당신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지혜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부디 당신의 성전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사랑하는 인생의 후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50세라는 고비에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에너지, 즉 관계와 지혜, 그리고 육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다가올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성취의 결과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자식이 성공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통과하며 깨달은 진실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을 얼마나 잘 비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날카로운 자존심,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었던 승부욕,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던 오만함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에는 평온이라는 이름의 에너지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부여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집착은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버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다 살았다, 혹은 이 나이에 뭘 하겠나라는 자조 섞인 탄식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신문에 칼럼을 쓰고 강연을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로 여기며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50세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일막을 마치고 비로소 내가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이막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남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멈추고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타인에 대한 미움은 상대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가장 먼저 태워버립니다. 둘째,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참 애썼다, 고맙다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십시오. 세상 모두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 자신만큼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노후 자금도 중요하지만 돈만 있고 철학이 없는 노년은 추억이 그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베풀 줄 아는 마음, 소박한 밥상에서도 진정한 맛을 느낄 줄 아는 감각, 그리고 작은 들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감수성,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통장 잔고보다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50세는 삶과 죽음의 조화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 깊은 통찰이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멈춰야 할 때를 알려준 고마운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따라 더 천천히, 더 깊게, 그리고 더 우아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평온을 되찾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고요한 기쁨과 깊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100세의 선배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